전 세계의 헌법에 소도축을 금지하라고 적어둔 나라가 두 곳 있습니다. 인도 그리고 네팔입니다. 그런데 그 인도가 작년에 수출한 쇠고기가 156만 톤, 세계 3위입니다. 이런 조항이 있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3위의 쇠고기 수출국이 됐는가? 그리고 그 결과 인도 사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국가는 농업과 축산업을 과학적 방식으로 조직해야 하며 특히 소와 송아지 그리고 기타 낙농, 역용가축의 도축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건 인도 헌법 48조 원문 그대로입니다. 질문은 단순합니다. 이런 조항이 있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3위의 쇠고기 수출국이 됐는가? 먼저 헌법 48조의 위치가 묘합니다. 이 조항은 헌법 본문에 있긴 한데 국가 정책의 지도 원리라는 장에 있습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고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도축 규제는 주별로 갈립니다. 지도를 세 색깔로 보겠습니다. 진한 빨강은 완전 금지주. 어기면 7년에서 10년입니다. 징역이요. 주황은 조건부 허용주의입니다. 도축 적합 증명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녹색은 법이 없는 지역입니다. 케랄라, 고아, 북동부 7개의 주. 이쪽은 쇠고기를 일상적으로 소비하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모순이 드러납니다. 헌법은 한 방향을 가리키는데 주별 법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소가 한 트럭에 실려 주 경계를 넘는 순간 합법이 불법이 되거나 그 반대가 됩니다. 이 분열이 다음 모순들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모순은 암소와 들소입니다. 자, 그럼 도축이 금지된 주에서 정말 도축장이 멈춰 있을까요? 답은 아닙니다. 여기서 두 번째 모순이 등장합니다. 힌두교 경전에 성우, 그러니까 성스러운 소, 성으로 떠받들어지는 소는 카우, 암소와 그 자손입니다. 혹이 달린 제부 계통입니다. 품종 이름이 제부란 뜻입니다. 물소는 별개의 종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같은 소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르죠. 학명도 다릅니다. 힌두 경전에서 물소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 신화에서는 죽음의 신 야마의 탈 것으로 등장합니다. 같은 소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동물로 분류되는 셈입니다. 이 차이가 한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카라비프, 카라보, 물소와 비프, 쇠고기의 합성어입니다. 영어권 식품업계에서 인도산 물소고기를 가리키는 용어로 굳어졌습니다. 인도가 쇠고기를 수출한다고 할 때 그 수출 품목의 거의 전부가 카라비프입니다. 암소고기 수출은 인도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인도의 2024년 카라비프 생산량은 약 464만 톤, 수출량은 156만 톤입니다. 연간 도축 두수는 4,140만 마리. 이 4,140만 마리의 대부분이 우유를 다 짜내고 퇴역한 물소입니다. 신성한 암소는 멀쩡합니다. 그 옆에서 물소만 매년 4천만 마리씩 도축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두겠습니다. 이 도축장을 누가 운영할까요? 인도 최대 소고기 수출 기업은 알라나 그룹입니다. 알라나 그룹을 비롯해가지고 대부분은 무슬림 자본 기업입니다. 힌두 사회에서는 낙농을 하고요. 무슬림 사회는 도축을 합니다. 같은 동물을 두고 종교 공동체별로 분업이 굳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같은 도축장에서 같은 컨테이너에 실려 같은 항구를 떠나는데 하나는 신성, 하나는 산업입니다. 종교가 그어놓은 경계가 경전의 한 줄로 산업의 빈틈을 만들어준 셈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헌법은 도축을 금지하라 했지만은 주별 법은 분열되어 있고 암소는 보호하지만 물소는 도축 가능. 산업은 종교 공동체별로 분업되어 가지고 매년 4천만 마리의 물소를 도축합니다. 이 산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보다 이 구조가 인도 사회에 무엇을 남겼던가? 그게 다음 세 모순입니다. 소를 보호하라는 법이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인도 북부에 가우락샤크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상크리스토로 소 보호자란 뜻입니다. 2012년 하리나주에서 처음 등장한 자경단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소를 운반하는 트럭을 추격하고 소를 도축하거나 거래한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직접 처벌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못 잡으면 우리가 잡는다. 이게 그들의 명분입니다. 문제는 이 처벌이 점점 더 폭력적이 됐다는 점입니다. 2015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최소 4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중 36명이 무슬림이었습니다. 법의 작동 방향이 뒤집혔습니다. 자경단은 좀처럼 처벌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 가족이 토축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됐습니다. 이 6개 주의 토축법에는 자경단을 사실상 보호하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선의로 행동한 모든 사람에게 면책을 부여합니다. 여기서 집단은 한 가지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법이 종교적 가치를 보호하는 순간 법의 통제는 끝납니다. 국가가 직접 처벌하지 않는 영역을 민간이 자경단 형태로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경단은 종종 통제불능이 됩니다. 자경단은 자기 손에 든 무기를 법보다 먼저 사용합니다. 토축이 금지된 결과 인도에는 약 500만 마리의 떠돌이 소가 거리에 있습니다. 500만 마리입니다. 상황은 단순합니다. 농가가 소를 키웁니다. 우유가 나오는 동안에는 돌봅니다. 우유가 안 나오기 시작하면 비용이 됩니다. 토축은 종교적,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팔기도 어렵습니다. 남는 선택지는 하나, 거리에 풀어놓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키는 인도 표현이 있습니다. 아나프라타, 우유가 안 나오면 버린다는 관습입니다. 신성하다고 뜻받던 동물을 경제적으로 쓸모없어지면 거리에 버리는 사회, 이 두 가지가 같은 사회 안에서 공존합니다. 500만 마리의 떠돌이 소는 인도 농촌에서 새로운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는 농작물입니다. 우타르 프라데시 농민협회 인용입니다. 한 무리가 1시간이면 작물 전체를 망칠 수 있다. 그래서 인도 북부에서는 농민들이 직접 야간 격리를 서는 마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치고 참호를 파고 교대로 잠을 자지 않고 지키는 거죠. 또 다른 피해는 질병입니다. 2022년 인도 여러 주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했습니다. 약 200만 마리의 가축이 감염됐습니다. 떠돌이 소가 전파자 역할을 했다는 게 정설입니다. 정부 대응은 고우살라입니다. 소의 집이라는 뜻의 보호소. 현재 인도 전역에 약 7,300곳, 약 60만 마리의 소가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건 인도 소의 7분의 1에 해당합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런 규모의 가축 보호소 시스템은 없습니다. 심지어 소가 국경을 넘기도 합니다. 우타르 프라데시주가 2017년 이후 토축 단속을 강화하자 네팔 국경에 떠돌이 소가 급증했습니다. 네팔도 헌법에 같은 조항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한쪽이 단속을 강화하면 다른 쪽으로 소가 흘러갑니다. 신성하다고 길거리에 풀어놓은 소들이 이웃 나라로 떠밀려가는 셈이죠. 이건 가장 시간 스케일이 큰 모순이고 우리 채널에서 장기 시스템 관점으로 한번 따져와야 할 이야기입니다.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세계 최대 우유 생산국 인도가 세계 최고 품질의 젖소를 못 가지고 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소를 신성시한 결과 인도는 자국 종축 개량을 정교하게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종축 개량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선발과 도태. 좋은 형질을 가진 개체는 선발해서 번식시키고 나쁜 형질을 가진 개체는 도태시켜서 다음 세대에서 빼야 합니다. 이게 한 세대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20년, 30년의 누적된 선발과 도태가 만들어내는 누적 자산입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도태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신성한 동물을 죽일 수 없으니까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868년입니다.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넬로르 지역의 옹골소 4마리가 13,000km를 항해 해가지고 브라질에 도착합니다. 1905년에 49마리, 1907년에는 더 큰 규모로 1962년까지 약 7,000마리의 인도소가 인도에서 브라질로 건너갑니다. 그 덕분에 브라질의 한 도시 우베라바는 제부의 수도가 됩니다. 지금 또 그곳에는 제부박물관, 제부연구소, 제부박람회가 운영됩니다. 인도가 아니라 브라질이었어요.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브라질 소떼 2억 2,500만 마리 중에서 80%가 넬로르라는 이름의 품종입니다. 이 넬로르는 인도 옹골소의 후손입니다. 브라질 우유 생산의 80%는 지롤란도라는 품종에서 나옵니다. 이건 네덜란드 홀스타인과 인도 지르종의 교잡종입니다. 브라질이 지금 세계 1위의 쇠고기 수출국이 된 핵심 자원이 인도소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가 브라질 이야기입니다. 미국에는 200만 마리의 제부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브라만이라는 이름으로요. 이거는 저도 여러 번 들어봐서 좀 익숙합니다. 호주, 베네수엘라, 멕시코, 아르헨티나도 브라질산 넬로르 종축을 다시 사갑니다. 여기 이름들이 보이죠? 산타 게르테디스, 브랑기스, 비프 마스터, 드롯 마스터, 차브레이. 발음 정말 어렵죠? 모두 인도 제부 혈통이 들어간 글로벌 품종입니다. 이들은 34개국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강한 반전입니다.
2019년 인도 정부가 자국 지류종 개량을 위해 가지고 브라질에서 성역을 수입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자라트주의 사육자들이 반대했죠. 우리가 원형을 보존했다. 브라질 소는 유전적으로 변형됐다. 물론 계획은 보류됐죠. 여기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인도가 자국 종축의 우수성을 다시 되찾으려면 역으로 다른 나라에서 사와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신성시한 결과 인도는 자국 유전 자원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 자원으로 다른 나라가 산업을 만들었고 그 산업의 결과물을 인도가 다시 사와야 합니다. 신성하다고 묵고던 시간이 산업의 시간으로 환산되면 그게 100년의 격차가 된 셈이죠. 사실 이런 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예를 들 수 있는 것도 사실 많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모순이 만든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인도의 1인당 쇠고기 소비는 연간 1.2kg에 불과합니다. 세계 평균의 7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인도는 축산 메탄 배출 세계 1위입니다.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많이 키워서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헌법 48조라는 한 조항이 만든 5개의 모순을 따라가 봤습니다. 헌법은 한 방향, 주별법은 분열되어 있고요. 암소는 신성시하고 물소는 산업이 됩니다. 보호하는 법이 사람을 죽이는 자경단을 만들고 도축을 못하니 500만 마리가 거리에 버려지고 자국 종축은 다른 나라에서 가져가가지고 산업을 만들었습니다. 법은 종교를 막을 수 없고 종교는 산업을 막을 수 없으며 산업은 100년의 시간 위에서 작동합니다. 인도 헌법 48조는 1949년에 작성됐습니다. 그 한 조항이 만든 도미노가 77년이 지난 지금 인도 사회와 글로벌 농축산업에 이런 자국을 남겼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헌법에 도축 금지를 적어둔 두 나라가 있다고요. 인도와 네팔. 그런데 네팔은 인도보다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네팔 헌법 구조는 소는 네팔의 국가 동물이다 라고 명시합니다. 도축 시 최대 12년형. 세속 국가가 된 지금까지도 그 조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소떼의 80%가 인도 혈통이라고 했습니다. 그 80%가 1억 8천만 마리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브라질 소산업, 쇠고기 수출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마존을 바꿔놓은 6천만 두의 이야기, 그리고 그 6천만 두 대부분의 혈통이 오늘 우리가 본 인도 옹골소라는 사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본 분들 중에서 한국 농업의 구조적 모순은 없을까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의 주제를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잊어버렸네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의존적 먹거리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사단법인 식량과 기후 KFC가 정책 대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와 농업에너지 전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뉴스레터를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